싱가포르부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거는 정말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 개방 경제를 운영하되 적어도 이 주택만큼은 공공재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이 삶의 보금자리를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말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또 그 공무원을 만드는 건 결국 정치인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싱가포르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가 경제포럼이니까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싱가포르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점을 배울 수가 있겠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미국 경제에 대한 말씀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중국 경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많은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또 이들과 굉장히 긴밀한 어떤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또 많은 또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 또 많이 우리가 경쟁하고 또 본받아야 될 만한 나라가 의외로 저는 싱가포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은 이들 나라들이 경제 규모도 크고 또 우리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중국은 경제 규모도 크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또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만 의외로 또 싱가포르는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가 많이 사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만한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싱가포르를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 주간지 중에 더 이카노미스트라고 영국에서 나온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 주간지인데 거기에 나온 최근 기사를 보면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냐면 싱가포르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정말 엄청나게 잘해왔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로렌스 웡이라고 하는 새로운 총리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견인해 나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그래서 현재 어떤 상태인데 앞으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이 지금 미국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이카노미스트에 있는 그 차트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싱가포르이 지금 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8,000불 정도 되거든요. 이 미국보다도 더 높고 홍콩보다도 높고요. 당연히 뭐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여기 한국도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한 35,000불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2배 이상 높아요. 한 2배 반 정도 이상 이렇게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나라인데 이들 나라 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 도대체 이 나라가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랭킹으로 말하면 한 5위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는 600만 명 밖에 되지 않아요. 600만 명인데 그 속을 보면 인구가 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계가 한 74%, 그리고 말레이계가 한 13%, 인도계가 한 9%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600만 명이 다 이게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가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한 61%라고 하는데 그냥 한 60%라고 하면 나머지 한 40%는 뭐 외국인 노동자로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때문에 와서 영주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6636, 한 360만 명만 시민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면적도 서울보다 약간 큰 정도, 한 서울보다 한 20% 정도 큰 나라이고요. 인구 밀도로 보면 그래서 이게 한국보다 한 무려 16배 정도 높아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로 보면 전 세계에서 3위 정도 이렇게 되는 나라고 또 하나 특징이 합계 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높은 상태. 그래서 2022년에 1.03명이었는데 지난해 0.97명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도 초비상이 걸렸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또 싱가포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그 에이펙 사무국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며 살았거든요. 에이펙 사무국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거기 이제 에이펙 회원국이 21개 회원국인데 싱가포르에 이제 이게 본부가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
그 행정 직원들이 저희 그 본부에 많이 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과도 많이 교류하고 또 제가 거기서 살게 되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싱가포르 경제, 문화, 사회를 많이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싱가포르 경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금융의 허브예요. 그래서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다. 보통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전에 뭐 런던이 뭐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런던은 지금 많이 이제 쇠퇴했죠. 또 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 홍콩이 굉장히 중심이다 그랬는데 홍콩도 또 최근에 중국의 완전히 일부가 되면서 홍콩도 이제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많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 하는데 이 싱가포르는 이 홍콩이 쇠퇴하니까 상대적으로 도리어 더 금융 허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많이 한다. 그 얘기는 글로벌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많이 여기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무역과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또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특히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지리적 위치가 이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무역로 말라카 해협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그런 어떤 물류가 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인도양하고 중국해를 연결하는 그런 해협이 바로 이 싱가포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이 이게 물류의 허브 역할도 한다. 허브하면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 바퀴가 허브가 있어요. 허브가 중심축이고 그래 스포크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러한 그 바퀴 바깥과 연결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중심 역할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주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금융면에서도 허브를 역할을 하고 물류에서도 굉장히 허브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 이 싱가포르는 자체적인 산업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제조업, 특히 이제 생명과학, 뭐 정보통신 기술, 뭐 이런 분야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선진국,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반도체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글로벌 그런 테크 기업들이 많이 여기 아시아 지역 본부를 현재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아시아 지역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기도 하고, 또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이 현재 뭐 싱가포르에 연구 개발이라든가 제조 시설도 또 갖추어 놓고 있고, 또 관광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 관광 쇼핑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일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이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이 1인당 국민소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한 8만 8천 불 정도 되고, 이것이 전 세계 한 5위 정도 된다.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1위, 아일랜드가 2위, 그리고 스위스 3위, 노르웨이 4위, 그리고 무려 5위를 랭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싱가포르이다. 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한국은 지금 현재 한 31위 정도 돼요. 물론 31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싱가포르는 정말 우리보다 2.5배 정도 높은 수준의 그런 국민소득을 갖고 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나라가 굉장히 국제 경쟁력이 강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제 경쟁력을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려보면 세계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어요. IMD에서 발표하는. 거기에서 보면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해가지고 이 싱가포르이 4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28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그런 어떤 세계 경쟁력에서도 순위가 높다. 뭐 구체적인 제가 측정 방법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거기서 1위고, 또 뿐만 아니라 헤리티지 재단에서 인덱스 오브 프리덤 해가지고 경제 자유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느냐 뭐 이런 건데, 싱가포르이 거의 매년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한국은 14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또 하나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Ease of Doing Business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제 자유도 하고 뭐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 싱가포르이 2등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는 상대적으로 랭킹이 그래도 비교적 좋아서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싱가포르는 항상 앞서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세계 인재 경쟁력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인시아드라고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인데, 거기에서 발표하는 그 지표를 보면 싱가포르이 글로벌 탤런트 컴패리티브니스 인덱스에서 2위를 랭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4위 정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보든지 간에 항상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나라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지표 말고 제가 생각할 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고 또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자유도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용이성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는 거고 또 동시에 자기네 나라에서만 그렇게 경제적 자유 아니면 비즈니스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외국하고의 어떤 무역에 있어서도 그게 무역이 이제 자본의 어떤 흐름, 그러한 어떤 금융면도 있고 실제 상품 서비스가 움직이는 그러한 무역에서도 볼 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게 바로 이 싱가포르이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는 WTO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여러 국가들과 이 FTA 협정을 굉장히 잘 체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FTA 하면 뭐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연합, 한국 전 세계 주요 국가들하고는 다 FTA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또 아세안 회원국들하고 또 아세안이라고 하는 아시아 10개국이 있거든요. 이 국가들 간에 또 아시아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이 아세안은 아세안 그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아세안 중국 또 아세안 인도, 아세안 뭐 한국, 아세안 호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TA를 또 많이 맺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싱가포르는 뭐 양자 간에 아니면 복수국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틀을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싱가포르요. 이런 어떤 아세안에서도 보면 사실 인구 규모로 보면 그게 조그만 나라인데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동시에 이 회의를 할 때 결국 10개 회원국들이 모이잖아요. 그 모여서 그 주도하는 나라가 당연히 경제 규모가 크고 뭐 이런 나라들이 주도할 것 같은데 이 싱가포르이 아주 우수한 그러한 공무원 외교관이 있어가지고 또 영어를 이게 완전히 모국어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이 조그만 나라지만 아젠다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막 리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잘하냐면 에이펙 제가 사무국에서 일할 때 에이펙 21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1개 회원국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아젠다를 만드는데 돌아가면서 이 의장국이 있으니까 의장국에서도 막 주도해서 그 아젠다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싱가포르이 거기에서 상당히 주도해요. 물론 그 사무국이 싱가포르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그 참가하는 우리 회의 참가할 때마다 각국 대표단이 있잖아요. 대표단 발표하는 걸 보면 당연히 뭐 미국이 발표하는 거 중요하고 중국 발표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일본이 발표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조그만 나라인데 굉장히 열심히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예요.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 말씀 제가 꼭 한번 또 드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싱가포르이 아세안에서 거기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세안으로 하나 묶어가지고 이 전부 조그만 나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보시면 아세안, 중국 FTA 이러잖아요. 중국 아세안 FTA 이렇게 하지 않고 아세안, 인도 FTA, 아세안, 한국 FTA 또 뿐만 아니라 아세안이 주도가 돼가지고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5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아세안과 함께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그런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주도하는 게 지금 보면 아세안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아세안에 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게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아세안은 어떤 식으로든 외국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일단 아세안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운전석에 앉으면 된다. 그냥 끌려가지 않고 운전석에서 주도를 하면 된다. 근데 싱가포르이 그 아세안 속에서 다시 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그만 나라가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 우수한 인재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그 분명한 그 어떤 외교적 철학이 있어가지고 이 세계의 어떤 그런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이냐? 주로 자유무역을 하는데 그 앞장서 나가고 그래서 이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특별히 꼭 이런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싱가포르는 정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러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초중고를 너무나 막 과열 경쟁시킨다. 그래서 뭐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그래서 이게 보면 피사라고 있잖아요. 국제 학업 성취도 그런 어떤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이 이제 피사인데 OECD에서 이걸 주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싱가포르이 거의 매년 1등이에요. 우리나라도 보통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데 보면 이 그 22년 점수로 보면 수학,
읽기 그리고 과학 점수에서 보면 싱가포르이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일본이 2등, 그리고 3등이 한국이다.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게 또 싱가포르고,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다가 대학 가면은 이게 그냥 푹 퍼지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QS라고 해서 영국에서 발표하는 그 세계 대학 순위인데, 그 대학 순위에 보면 이 10위권 안에 보면 이 그 싱가포르의 대학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NUS, 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그러니까 국립 싱가포르 대학이죠. 이 국립 싱가포르 대학이 8위고요. 그리고 NTU가 10위가 아니네요. 15위에 랭킹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게 지금 서울대가 31위 정도 하거든요. 제가 그 싱가포르에 살 때 사실 제 에이펙 사무국이 바로 이 NUS 캠퍼스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할 때 항상 그 NUS 캠퍼스를 항상 가로질러서 이렇게 다니면서 또 거기에 있는 교수들과 이렇게 또 교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굉장히 열심히, 또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전 세계에서 인재를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교수들이요, 싱가포르 출신 그러한 교수들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그러한 젊은 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해서 거기에서 막 연구를 막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아주 좋은 그런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평생 한국에서 대학에서 교수로서 생활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 위주로 이렇게 교수를 초빙을 하거든요. 싱가포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교수를 정말 초빙하고, 전 세계에서도 또 학생들도 인재를 초빙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그러한 연구, 최고의 교육을 하니까 이게 랭킹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하니까 이것도 이 싱가포르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싱가포르의 강점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 공무원들,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도 정말 뛰어나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요령을 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9 to 5 하면 9 to 5. 우리 보통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뭐 영어도 굉장히 잘할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국제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 그 10개국 중에서도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에펙 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에서도 앞장서서 굉장히 회의에서 자기들의 어떤 중요한 그러한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싱가포르 공무원들 정말 유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굉장히 청렴하다는 것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굉장히 보수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서 부정부패가 있으면 정말 엄청난 그런 가혹한 그런 어떤 처벌을 함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여기에서 부정행위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이 결국은 이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동시에 이 세계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 특히 이 대학 시스템이 또 이 국제 경쟁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는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돈만 많이 버는 거지, 뭐 알고 보니까 뭐 싱가포르 사람들 굉장히 뭐 불행하고 힘들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행복도 지수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행복도 지수에 보면 우리나라는 52위, 거의 중하위권인데 싱가포르는 30위예요. 우리나라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합계 출산율도 어쩌면 행복한 그런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0.72명인데 지난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0.971명이면 우리나라보다 높아도 한참 더 높은 거예요. 물론 세계적인 기준에 비하면 낮지만 싱가포르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뭐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런 환경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좁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도 더 높고, 또 한 가지는 자살률인데 10만 명당 자살률이 싱가포르는 11명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29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OECD에서는 1등이고 전 세계에서 4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는 세계 54위다. 그러니까 54위면 뭐 200개 나라 중에는 비교가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자살률이 낮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집값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의 80%고, 그리고 그 민간주택만 한 20% 정도 돈 많은 사람들이 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그걸 이제 구입해서 살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집으로 따져도 싱가포르 집값은 이게 한 평균적인 소득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무려 25배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한 그러한 주택을 갖고 있다. 공공주택 훨씬 더 싸게 사고요. 이게 지금 민간주택까지 포함해서 15배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본받을 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하나는 싱가포르이 아주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도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정말 아주 잘된 정말 세계 최고의 교육제도를 현재 갖추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유능한 그리고 또 청렴한 그러한 어떤 공무원 그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첫 번째 만드는 것도 자유시장 경제인데 의외로 주택만큼은 이게 그냥 민간 영역에 놔두지 않고 이걸 공공영역으로 끌어와서 무려 80%를 공공주택으로 국민들에게 이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개발청이라고 해서 HDB에서 이걸 정말 19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주택을 이걸 갖다가 정말 저렴하게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걸 분양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싱가포르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내 집은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외국인들이 자꾸 이 싱가포르 그 민간주택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자꾸 더 사게 되니까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사니까 최근에 그 주택을 구매할 때 우리나라의 그 취등록세, 그걸 인지세, ABSD라고 하는데 그 ABSD를 이거를 2021년 12월에 당초 20%에서 30%로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거 그래도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지난해 4월에 무려 60%까지 올렸어요. 이 얘기는 10억짜리 집을 구매하면 60%니까 10억 원에 60% 하면 6억 원을 그냥 이게 인지세로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민영주택이라도 이걸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그래서 집값이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싱가포르부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거는 정말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 개방 경제를 운영하되 적어도 이 주택만큼은 공공재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이 삶의 보금자리를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말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 또 그 공무원을 만드는 건 결국 정치인이겠죠. 그러한 유능한 공무원 정치인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이러한 영상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 공유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기왕이면 이제는 뭐 35,000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이러지 말고 이런 싱가포르에서도 우리가 좀 배울 점은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